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프를 검색하는 방법에는요, 대표적으로 깊이 우선 검색, 넓이 우선 검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깊이 우선 검색은 Depth First Search, 약자로 DFS라고 하고요. 넓이 우선 검색은 Breadth First Search, 약자로는 BFS라고 해요. 바이너리 트리를 순회할 때 사용했던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순회 방법이 바로 이 깊이 우선 검색에 속합니다. 깊이 우선 방법은 말 그대로 하나의 차일드 노드를 방문했으면 이 해당 차일드 노드의 차일드 노드, 그 차일드 노드에 또 이하 차일드 노드들을 끝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음 줄기를 가고 또 나와서 그 다음 줄기를 가고 이런 식으로 차일드 노드들을 마지막 노드를 만날 때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옆에 형제 노드들을 방문하는 겁니다. 넓이 우선 검색은 시작점에서 자기 차일드 노드들을 먼저 다 방문하고 그 다음에 자식의 자식을 방문하고 하는 식으로 레벨 단위로 검색을 하는 것이 BFS입니다. 그림으로 DFS와 BFS 둘의 이동 경로를 순서대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차이점이 눈으로 보이시나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깊이 우선 검색은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하고요. 넓이 우선 검색은 큐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DFS 먼저 살펴볼게요. DFS를 진행하는 순서는요. 스택을 하나 만들고 처음에는 스택에 노드가 없으니까 시작할 노드를 일단 넣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스택에서 노드를 하나 꺼내서 그 해당 차일드 노드를 전부 스택에 넣고 꺼낸 노드는 출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일드 노드를 스택에 넣을 때는 한번 스택에 담았던 노드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순회해 볼게요. 우선 시작 노드 0번 노드를 스택에 담았죠? 자, 그럼 돌립니다. 스택에서 하나 꺼내고 그 노드에 차일드 노드들을 스택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얘는 출력해줍니다. 또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내고 자식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얘는 출력하고 또 스택에서 꺼내고 얘의 자식 노드들을 추가하는데요. 2번은 아까 이미 스택이 들어갔죠? 그럼 2번은 빼고 4번하고 5번만 스택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꺼낸 애는 출력합니다. 스택에서 데이터를 하나 더 꺼내고 이 노드의 차일드 노드들을 스택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꺼낸 애는 출력합니다. 스택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내고 자식 노드가 없으니까 그냥 출력합니다. 스택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내고 자식 노드를 스택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꺼낸 애는 출력합니다. 스택에서 데이터를 하나 더 꺼내고 차일드 노드가 없으니까 그냥 출력합니다. 스택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내고 차일드 노드가 두 개 있지만 이미 스택에 넣었죠? 그러면 그냥 출력합니다. 스택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내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 이미 스택에 들어갔었던 애들이죠? 그러면 그냥 출력합니다. 이제 스택이 다 비었죠? 그러면 순회가 완료된 거예요. 이번엔 큐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BFS 한번 해볼게요. BFS를 진행하는 순서는요. 일단 큐를 하나 만들고요. 처음에는 큐에 노드가 없으니까 시작할 노드를 일단 넣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큐에서 노드를 하나 꺼내서 그 해당 차일드 노드들을 전부 큐에 넣고 꺼낸 노드는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일드 노드를 큐에 넣을 때 한번 큐에 넣었던 노드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럼 0부터 시작해서 BFS를 순회해 볼게요. 시작 노드는 먼저 하나 넣어줬으니까 큐에 들어갔다고 마크를 하고 그럼 시작해 볼게요. 큐는 위로 집어넣고 아래에서 빼죠? 밑에서 하나 꺼내고 그 노드의 자식들을 큐에 추가하고 꺼낸 노드는 출력해 줍니다. 큐에서 하나 꺼내고 자식 노드들을 하나씩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꺼낸 노드는 출력합니다. 큐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내고 그 노드에 자식 노드들을 추가하는데요. 다른 애들은 다 이미 큐에 한번 들어갔었죠? 4만 추가합니다. 그리고 꺼낸 노드는 출력합니다. 큐에서 하나 꺼내고 3의 남은 자식 노드를 추가합니다. 3은 출력합니다. 큐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내고 4의 자식 노드들은 이미 다 큐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그냥 출력합니다. 큐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내고 자식 노드들을 하나씩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꺼낸 노드는 출력합니다. 큐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내고 자식 노드를 큐에 추가합니다. 꺼낸 노드를 출력합니다. 데이터를 하나 꺼내고 자식 노드가 없으니까 그냥 출력합니다. 데이터를 하나 꺼내고
추가할 자식 노드가 없으니까 그냥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큐가 다 비었죠? 그러면 순회가 종료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순회를 하면서 출력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트리가 아니니까 반드시 0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3에서 시작해도 결과는 다르지만 규칙에 맞게 모든 노드들이 순회가 잘 됩니다. 추가로 DFS를 구현할 때 재귀 호출을 이용하면 코드가 훨씬 간결하고 세련돼집니다. 재귀 함수를 이용한 순회 방법은요. 일단 노드에 방문하면 데이터를 출력하고 자식들을 순서대로 재귀 호출해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호출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자기를 출력하고 자기 자식들을 재귀 호출하겠죠. 그렇게 호출을 받으면 반환하기 전에 자식들을 먼저 호출하기 때문에 재귀 호출로 깊이 우선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0에서 시작할 때 순회하는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시작 노드 0으로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가 호출되면 자식을 부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출력해줘요. 만약에 재귀 호출을 다녀와서 출력을 한다면 자식들이 먼저 출력되니까 거꾸로 돼서 잎사귀부터 올라오는 게 돼버려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출되면 일단 출력을 합니다. 0 출력, 자식 노드 1을 호출합니다. 출력하고요. 1에 2하고 3이 있죠? 첫 번째 자식 2를 호출하고 출력합니다. 여기에서 스택과 다른 점은요. 자식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 스택은 쌓고 나서 호출을 하기 때문에 자식 중에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애가 먼저 출력이 되는데요. 재귀 호출은 정방향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2가 먼저 출력됩니다. 그리고 2의 자식 노드가 3과 4가 남아있죠. 3은 1의 자식 노드이면서 2의 자식 노드이기도 해요. 여기서 먼저 3을 방문하면 나중에 1한테 돌아갔을 때 1은 방문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2는 자식이 4도 있고 3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서 3을 여기서 출력할지 말지가 결정되는데요. 그 순서는 연결 관계를 입력할 때 어떤 노드와의 관계를 먼저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저는 왼쪽부터 입력했다고 가정하고 4를 먼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를 먼저 호출하고 출력. 여기서 3은 1의 자식 노드면서 4의 자식 노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만났으니까 3을 4의 자식 노드로서 호출하고 출력. 나중에 돌아와서 1이 호출하려고 봤을 때 3은 이미 호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호출하지 않겠죠. 이제 3의 자식들은 다 호출되고 하나 남았네요. 5를 호출하고 출력. 5의 자식이 둘 있는데 6이 먼저 있으니까 6을 호출하고 출력. 6에 8이 있으니까 8을 호출하고 출력. 더 이상 자식이 없으니까 나와서 5의 다음 자식 7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출력. 그리고 지금까지 호출된 거 쭈루룩 나가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코드로 구현해 볼게요. 우선 BFS에 필요한 Q는 지난 시간에 만든 Q 클래스를 사용할게요.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Q 구현하기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우선 그래프 클래스를 선언하고 노드가 필요하죠? 데이터는 간단하게 정수로 할게요. 그리고 인접한 노드들과의 관계는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자식 노드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요. 사실 그래프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는 없고요. 인접한 노드가 뭐냐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에 쭉 나열을 합니다. 대부분 트리에 익숙하시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그냥 자식이라고 한 거고요. 사실 인접한 노드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방문했는지 마킹하는 플래그도 하나 선언합니다. 노드의 생성자에서는 데이터를 받고 마킹 플래그를 first로 초기화하고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를 준비시킵니다.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프에는 노드들을 저장할 배열이 필요하죠. 간단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노드 개수는 고정으로 할게요. 노드 개수를 받아서 그 개수만큼 배열방을 만들어 줍니다. 편의를 위해서 데이터와 배열방 번호를 동일하게 만들어줬어요. 0부터 개수 -1까지의 노드가 들어가겠죠? 두 노드의 관계를 저장하는 함수 add 엣지. 데이터가 인덱스랑 같으니까 받은 숫자를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죠? 두 개의 노드에 인접한 노드를 저장하는 링크드 리스트에 상대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서로 추가를 해줍니다. DFS 함수를 그냥 호출하면 0번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시작 인덱스를 받아서
DFS 순회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 해당 인덱스로 노드를 가져오고 스택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드를 스택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스택에 들어갔다고 표시를 합니다. 이제 스택에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반복하는 작업 시작합니다. 스택에서 데이터를 하나 가져오고 가져온 노드의 자식들을 스택에 추가합니다. 이때 스택에 추가되지 않은 노드들만 추가합니다. 그리고 출력, 방문할 때 출력해주는 함수 하나 만들게요. 이제 이번엔 BFS, 마찬가지로 BFS가 인자 없이 호출되면 0번부터 시작할게요. BFS 함수에서 인덱스로 받은 인자로 노드를 받아옵니다. 큐를 하나 생성하고요. 데이터를 큐에 추가합니다. 추가했다고 마킹하고요. 이번엔 큐가 다 비어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작업 시작합니다. 큐에서 데이터를 한 개 가져오고 큐에서 꺼낸 자식 노드들을 큐에 추가하는데요. 이때 추가되지 않은 노드들만 추가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애는 출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while문 위로 올라가서 또 큐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면서 큐에 데이터가 한 개도 없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번엔 재기 호출을 이용한 DFS를 구현해 볼게요. DFS 함수명은 아까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할 때 이미 사용했으니까 뒤에 R을 붙여서 구분해 줄게요. 그리고 재기 호출을 할 때는 링크리스트가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기 함수는 노드를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노드가 널일 때는 그냥 나가고요. 호출이 되었다고 노드에 마킹을 합니다. 자식들을 호출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출력하고 호출이 되지 않은 자식들을 호출해 줍니다. 시작 노드를 다양하게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배열방의 인덱스를 받는 형태로도 하나 선언할게요. 인덱스를 받으면 노드를 찾아서 해당 노드를 시작으로 재기 호출을 진행합니다.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을 때는 0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럼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래프를 생성하고 9개의 노드를 생성 시에 만듭니다. 아까 칠판에서 봤던 그래프대로 관계를 명시해 줄게요. 0하고 1, 1하고 2, 그리고 1하고 3, 2하고 4, 2하고 3, 3하고 4, 3하고 5. 관계를 추가하면 양쪽 노드에 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한번 명시한 관계는 또 다시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은 2에서 이미 명시해줬고 3에서 이미 명시해줬기 때문에 또 다시 명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바로 5하고 6, 5하고 7, 마지막으로 6하고 8 이렇게 관계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 DFS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칠판에서 돌려봤던 결과들을 제가 여기 비교하기 위해서 적어봤어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 자, DFS 아무것도 안 넣으면 0번부터 시작이죠. 0, 1, 3, 5, 7, 6, 8, 4, 2. 이번에는 BFS를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실행. BFS를 0번으로 돌렸을 때는 0, 1, 2, 3, 4, 5, 6, 7, 8. 이번에는 리커시브 버전으로 한번 DFS를 돌려볼게요. 실행. 0, 1, 2, 4, 3, 5, 6, 8, 7.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노드에서 한번 DFS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 3, 5, 7, 6, 8, 4, 2, 1, 0. BFS도 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3, 1, 2, 4, 5, 0, 6, 7, 8. 잘 나오네요.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재기적으로 호출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실행. 3, 1, 0, 2, 4, 5, 6, 8, 7.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프의 검색 방법, 스택을 이용한 DFS, 큐를 이용한 BFS, 그리고 재기 호출로 DFS를 구현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